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주말에도 변함없이 미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전문가 김일희 박사님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다시 소중한 시간 내서 미준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매주 출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 네, 매주는 조금 제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네. 이제 그 인공지능이 추천한 주식 출연하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공개하시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작동되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야말로 이런 채널에 좀 한 칸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저번에 뷰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인공지능이 대세구나. 많은 분들께서 네,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어떤 주식을 좋게 평가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확실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2주 만에 등장하셨는데 준비한 내용 그러면은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비주온 채널에서 2주 전에 처음 인사드렸던 핀트의 김일희입니다. 핀트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알아서 운용까지 해주는 간편 투자 1임 서비스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 소개도 간략하게 드렸었고, 저희 핀트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잠깐 리마인드를 잠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AI가 추천한 주식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백테스트가 아니라 과거 성과, 저희 공시되고 있는 실제 계좌로 운용하고 있는 과거 성과가 메인 대표적인 증시 지수들 S&P 500이나 코스피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3년 정도 기간 보시면 80% 수익을 달성하면서 동기간대에 S&P 500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드렸었고요. 이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는 결과도 공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AI가 어떤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드렸었고요.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 그리고 재무제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가치 점수, 그리고 기술 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 주식이 얼마나 다른 주식 대비 성장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어, 반년 정도 기간 동안에 다른 주식 대비 얼마나 상승 확률이 더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그래서 10월 초 기준으로 저희 AI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분을 한 5종목 정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지난 영상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미준 채널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자주 소개해 주시고 있는 미준 탑 10 10종목을 과연 AI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네, 공개하면 재미가 없어서요. 네, 그, 네, 잠깐 슬라이드를 뒤로 돌려서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앞으로요. 인공지능이 네, 예, 네, 앞으로 돌려서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테크니컬 데이터, 펀더멘탈 데이터, 그리고 이제 3천여 종목에 대한 30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2주 전에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주식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핀트라는 기업에서 이제 이번에 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와이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생각에는 인공지능으로 주식을 고르면 단기적인 관점을 봐서 고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6개월을
그 주식 투자 기간으로 설정했는지 이게 조금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논리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네, 제가 이해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런 패턴이 발견된다라는 일종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인공지능의 힘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에 이거를 적용을 하자면 뭐 테슬라에 적용하자면 쉽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켜지면 테슬라는 서야 된다. 이게 공통 분모인 거예요. 제가 보는 주식 투자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뭐 30년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특정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멀티플이라든지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뭐 이러한 영향이 있었을 때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기간에 올라가는 종목은 비슷한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랑 비슷한 종목을 찾는 게 지금 논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의 가정이 맞다면, 단기적인 게 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까. 단 한 달 네, 동안. 이제 6개월은 네, 좀 머니까 그 가운데 이제 변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 엔진을 처음으로 쓸만한 게 나온 게, 예. 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이거 이제 우리 조금 쓸만한 걸 건졌다라고 처음 저희가 발견했던 시점이 201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음, 그때 최초에 발견했던 모델이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1개월 예측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요? 예, 향후 1개월 이후에 얼마나 이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까를 예측한 그런 모델이었고, 당시에는 테크니컬 데이터만 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재무제표 데이터는 전혀 쓰이지가 않고 그냥 순전히 과거 이 주식의 흐름, 음,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들만 활용해서 어, 예측을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유의미한 결과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냥 랜덤하게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정확하게 50%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랜덤하게 동전 던진다 그러면은 뭐 10,000번을 던졌을 때 우리가 5,000번 정도 앞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5,000번은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5,000번에서 어떤 일정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구간 안에서 보통은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6,000번, 7,000번이 앞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이상한 결과죠. 그렇죠. 통상 보기 힘든 결과죠. 이거는 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음, 그런 걸 이제 저희는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온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뭔가 음, 기계가 예측을 했다. 어, 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뭔가 랜덤하게 이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 기계가 뭔가 그래도 알아서 조금 어떤 시그널을 포착한 것 같아라는 걸 처음 발견한 게 예, 1개월 수익률 예측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데이터가 테크니컬 데이터였고 사실은 저희가 펀더멘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걸 시켰는데 다 실패했어요. 음, 네.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를 곰곰이 이제 되돌아보면 예,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짧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음, 그 재무제표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매일매일 갱신이 되는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가격이야 뭐 매일같이 시시각각 변하긴 하지만 어떤 이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나 뭐 어떤 그 펀더멘털을 의미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데이터가 산출되는 주기가 사실 거의 분기 단위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기업에 대해서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구해보면 사실은 숫자가 몇 개 없습니다. 음, 음. 재무제표에 나오는 데이터의 뭐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계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1년에 4번 나오고 그게 예,
20년, 30년 쌓여봐야 사실은 뭐, 두 자리, 세 자리대의 데이터죠. 음, 개수로 보면, 데이터의 예, 개수로 보면. 예, 그리고 그런 게 아무리 많은 종목이 있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있는 게 뭐, 만 종목을 넘어가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들의 개수가 이만큼 되니까 그걸 곱해보면은 뭐, 많아봐야 10만 단위, 100만 단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딥러닝, AI, 요즘에 이제 강력한 파워들을 내는 이런 AI 모델들을 보면 예, 100만 단위 정도의 되는 데이터로는 뭔가 학습이 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재무제표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뭔가를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 테크니컬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된 이유는 아무래도 데일리 바뀌는 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프라이스 어노멀리.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인 지표에 의해서 이게 약간은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은 유의미한 시그널들을 얘가 포착을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음, 그런 게 처음 저희의 발견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펀더멘털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테크니컬 데이터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학습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원을 조금 더 늘려서 펀더멘털 데이터도 같이 들어간 모델이죠. 근데 음, 이렇게 될 경우에 기계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을 예측을 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테크니컬 데이터에만 종속된 결과를 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털 데이터는 하루하루 바뀌어도 이제 데이터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어 이제 뭔가 다른 의사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건 테크니컬 데이터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알파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되게 짧은 주기면은 테크니컬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이 쓰이고 긴 주기면은 펀더멘털 데이터가 더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저희가 이걸 대고객 서비스로 활용을 하려면, B2C 서비스로 활용을 하려면, 예, 사실은 이런 굉장히 액티브한 전략,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이렇게 테크니컬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매일같이 이제 추천 종목이 바뀌는 형태의 전략을 운영하게 되면 턴오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개월 단위의 수익률 예측해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달 잡고 바꿔야 정상이잖아요. 나는 이제 한 달의 수익률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를 예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면 매달 이걸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1년에 턴오버가 1000%가 넘어가는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음, 턴오버 1000%라고 하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서 턴오버 1000%면 매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음. 음, 그럼 사실 어떤 구간들은 지수랑 비슷하게 가는 구간들도 있기도 한데, 예, 예, 저희의 운용이. 예, 그런 비슷한 구간에서 이런 트레이딩 코스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손실을 가져온다면은 사실은, 고객에게 사실 외면당하겠죠, 이런 서비스가. 그래서 어떤 서비스로 내놓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턴오버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 펀더멘탈을 활용한 모델도 조금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6개월 수익 단위로 주식을 잘 예측하도록 그 모델들을 많이 튜닝을 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사실은 6개월 단위로 예측을 하는 건 저희의 의도가 좀 많이 담겨 있고요. 이런 서비스로, 적절한 서비스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아, 예, 어, 누군가가 나는 정말 이렇게 턴오버가 높은 굉장히 액티브한 전략을 원해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튜닝을 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서비스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렇게 아, 지금 6개월 단위 예측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펀더멘털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런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1인 운영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적절한데 나중에 단순히 그 정보 제공을 하는 뭐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시게 되면 좀 네, 짧은 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내놔도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 포트폴리오를 매달 갈아치우는 것보다는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도 시점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네, 설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한 가지 배웠으니까 이제는 미존 탑 10을 과연 인공지능은 아, 어떻게 네. 생각하고 있는지 이 네. 하이라이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일부러 저는 일부러 네. 안 봤어요, 결과를. 이거 미리 네. 보내주셨는데 제가 네. 좀 편견이 생길까 봐 과연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아직 저도 모릅니다. 아,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자, 예. 이게 저희 최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탑 10 종목 평가입니다. AI의 평가인데, 예, 예. 어, 세로축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평가를 준 거고, 0에 가까울수록 나쁜 평가를 준 건데, 이게 100분위에 해당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0.97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위 3% 안에 들어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0.5점 이상이면 AI가 평가하기에는 좋은 종목입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이 점수 내 보기 전에 좀 걱정했어요, 사실. 예, 뭐를요? 이게 너무 낮게 만약에 나올까 봐. 이제 이게 예, 대표님께서 이렇게 밀고 계신 종목들인데 예. AI가 점수를 형편없이 내놓으면 이게 그러네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조금 껄끄러워지는 측면도 있고, 예, 예. 사실 AI가 틀렸든지 대표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라고 사실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예, 그러네요. 근데 결과를 저도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놀라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한 제 기대는, 어,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나오겠지라고 상상했던 거는 사실 0.5점 주변으로 그냥 조금씩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의 예측하고는 좀 달라요. AI가 좋다고 하는 것들은.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혹은 보기 힘든 측면들을 AI가 포착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음, 또 반대로 오히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음, 정성적인 부분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은 잘 못 보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음, 사실은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들하고 AI가 판단한 좋은 종목들이다라는 것하고 약간 좀 독립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사람이 좋다라고 판단한 걸 AI가 꼭 좋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는 것 같고, 그럼요.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독립적이라 생각했는데, 이 점수 지금 분포를 보시면 파란색 점수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I가 판단한 이 주황색들이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을 활용한 점수들이고, 예. 초록색이 이제 펀더멘털 활용한 점수들인데, 음, 그걸 두 개 종합한 점수들의 어떤 백분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파란색 점수예요. 예, 근데 이 파란색 점수를 보시면 0.5점보다 높은 종목이 10종목 중에 7종목이나 돼요, 일단.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거는 예. 100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100점은 사실은 100종목 중에 한 종목 있을까 말까 한 종목이거든요, AI가 판단하기에. 예, 예. 근데 지금 딱 10종목 골랐는데 97점도 하나 있고 100점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93점 이렇게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종목을 뽑으면 그냥 90점대가 하나 정도 있으면 정상이에요. 아, 그냥 그래요? 랜덤하게 생각했으면. 예, 근데 지금 100점이 두 개나 있고 90점대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50점 이상이 7종목이나 된다는 건 음,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어요. 제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대표님이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전업 투자를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안목이 예.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아마존 그리고 온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AI도 지금 주고 있었고, 음, 우버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TSM이 TSMC죠? 예, 예. 예,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뭐 0.5점 이상의 점수를 포진했는데, 이게 AI는
이런 종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한 종목인지, 사람들이 잘 아는 종목인지, 혹은 시총이 큰 종목인지 작은 종목인지 이런 걸 전혀 가만 저 안 판단의 하겠죠. 기준으로 삼지를 않거든요. 예, 예, 그냥 동등하게 하나하나의 종목으로 취급을 하지. 뭐 아마존이 사실 사람들이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사람이 잘 아는 종목이다, 유명한 종목이다 이렇다고 해서 뭔가 점수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음, 이제 전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 그리고 펀더멘탈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한 거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이제 지금 뭐 조금 낮게 평가된 지금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투자에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한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AI가 사실 보기 힘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 보시면은 기술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기본 점수는 0.33점으로 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펀더멘털이 안 이 좋다고 얘기를 얘기하네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AI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어떤 이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수혜를 받는 종목들인지에 대한 이해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 그리고 아빠인데, 그죠? 네. 그렇죠. 자기가 엔비디아 칩 써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해를 못 하죠. 모르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런 경쟁 기업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앞으로 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인사이트들 있잖아요. 향후 어떤 어떻게 될 것 같아, 미래 인간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들 어떤 그런 주가에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로 볼 때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어떤 펀더멘털을 보면은 사실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펀더멘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뭐 멀티플을 몇 배를 주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하고 그냥 동등하게 그런 펀더멘털 데이터만 비교해서 보면은, 아 이거 너무 다른 펀더멘털들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너무 떠 있어라고 음, AI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인 점수가 0.33점으로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음, 꼭 이게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지금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음, 싶어요. 그냥 음, 참고로만 하시는 용도지, 예, 기계는 이렇게 예, 판단하더라. 네. 음, 어,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보실 게, 아, 이게 되게 사람들에게 좀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음, 의외로 기계가 조금 좋은 점수들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면은 조금 주목해서 본다던가, 이 회사는 뭐지? 하고 조금 더 음, 본다던가,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새로운 종목을 발굴한다든지 그럴 때는 참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네. 음, 그리고 사실 이게 상위 50% 안에 들어올 걸 맞춰봐라라고 시키는 건데, 음, 그걸 맞출 확률이 사실은 뭐 55% 정도예요. 50%라고 하면은 그냥 동전 던지기 하는 수준인 거고, 55%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다는 의미인데, 반복하다 보면, 이런 의사결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런 게 어쨌든 투자 성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쌓여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카지노가 돈을 버는 원리랑 비슷한데, 이제 초보, 어떤 갬블러들도 사실은 그냥 뭐 비기너스 럭에 의해서 그냥 뭐 딸 수도 있잖아요. 카지노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판단들 계속 하다 보면 사실 결국은 카지노가 이기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카지노가 이기는 건데, 어떤 지금 뭐 55%밖에 못 맞춰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AI의 강점이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근데 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100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음 6개월 동안 이 종목은 무조건 증시 평균보다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답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음, 확률이 5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요. 이 네. 55%라는 거는 제 생각엔 큰 거죠. 왜냐면 아까 이제 카지노 잠깐 말씀하셨지만 룰렛 게임 있잖아요.
그 네, 룰렛 게임에서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50.3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렇죠. 봤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룰렛은 쉽게 하잖아요. 이길 확률이 반 네, 정도 된다고 믿고.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이길 확률이 4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55%면 굉장히 좀 성공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 네, 판단합니다. 어, 네. 그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데요. 좋은 점수 받아서. 그러니까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진짜로. 예, 그냥 잘 모르고 보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0종목 중에 7종목 좋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결과였거든요. 이게 10종목만 딱 뽑았는데 100점이 두 개나 있어. 이거 되게, 음, 사실은,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10종목 뽑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거든요. 음, 어,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네요. 네.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제 자신에 대해서. 네. 그리고 오늘 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컨텐츠가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지금 박사님 계시니까 제가 네. 이제 시킹 알파랑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시킹 알파 한번 써보셨나요?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좀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시킹 알파에 들어가면 이제 각 종목에 대한 점수를 줘요. 시킹 알파가. 네. 그래서 그게 좀 한국 분들한테 매력적이거든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네. 랭킹 좋아하잖아요. 랭킹하고 네. 네. 점수. 그래서 네. 한국인 취향에 딱 맞는 그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인데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는 퀀트 스코어라 해서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한 점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킹 알파에 연계돼 있는 그 전문 블로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준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준 점수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열 종목 중에 지금 AI 같은 경우는 아마존,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줬는데 그럼 네. 과연 지금 퀀트 스코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간단히 좀 보고 마무리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준 탑 10이 탑 12로 좀 진화를 했거든요. 근데 네. 예, 여기 탑 10이 다 들어있긴 하니까 그거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퀀트 레이팅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 분석을 했을 때 순위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지금 SMCI 같은 경우는 아까 인공지능한테는 굉장히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퀀트 스코어는 1위입니다. 4.97. 이게 5점 그렇군요. 만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이 정량적 분석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인데 조금 네.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요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인공지능도 거의 뭐 97%인가 줬죠. 네. 온 세미컨덕터도 굉장히 좋은 점수 줬는데 또 상위에 있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도 거의 최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거의 만점을 준 두 네. 개의 종목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네. 월가의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최고인데요. 똑같은데요. 네. 인공지능하고. 네. 아마존 100점 줬었죠? 예. 예, 그래서 아마존이 인공지능 최고의 주식이었는데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도 제가 선정한 12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을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버도 좋다고 우버, 판단했었던 것 예, 같고. 네. 우버도 지금 4.57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 음.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4.53이면 이게 지금 4.5 이상이면 강력 매수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의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뭐 여기저기에 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교집합되는 애들을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확률이 네. 이게 55%에서 한 60%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네. 어. 재밌네요. 재밌는, 이런 예, 결과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그 추천해 주실 거잖아요. 한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네네. 예, 그럼, 11월 초에 또 새로운 종목들 교체될 테니까 그때 예, 신규 종목들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종목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시킹 알파 2라고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래도 재밌겠네요. 네. 예. 그럼 또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인공지능, 그다음에 시킹 알파의 퀀트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네. 이 종목이 좋더라. 뭐 이런 또 굉장히 참신한 정보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네. 추천하는 어. 미준 종목의 탑 3를 이번에 네. 찾아오게 돼서 예. 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